네, 또 글로벌 인사이드 소식 함께 했고요. 또 관련해서 또 김기성 앵커와 말씀 이어보도록 하죠. 네, 우선 경제 지표 여전히 호조세를 보였죠? 네, 그렇습니다. 여전히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런 경제 지표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ISM 서비스업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60.1로 나왔습니다. 지난달에 사상 가장 좋았거든요. 64를 기록한 데 비하면 상당히 떨어졌고, 그리고 또 월가가 예상한 이 수치가 63.3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달보다 후퇴했고 예상보다도 낮았다, 이렇게 보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은 이 50이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50을 넘어가면은 경기 확장이고 50에 도달하지 못하면은 경기 위축을 의미하는데 여전히 60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경기는 좋아질 것이다. 서비스업 경기는 좋아지겠지만 그렇다고 예상을 뛰어넘는 급격한 회복은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시장을 갖다가 얼르고 달래는 그런 수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 또 FOMC 의사록 내일 또 공개가 될 텐데 시장이 아무래도 이 부분을 좀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긴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사실 그 FOMC 회의가 끝나고 난 뒤에 제롬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테이퍼링 논의를 시작할지를 논의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 말을 액면 그대로 안 받아들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월 달에 FOMC 회의가 있고 난 뒤에 테이퍼링 논의했느냐 그랬더니 논의 안 했다고 그랬는데 당시에 4월 달 회의록을 공개했더니 그 내용을 보니까 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된다면은 미래 어느 적절한 시점에 테이퍼링을 시작할지를 논의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야, 테이퍼링이 논의됐구나 해가지고 주가가 크게 떨어지고 국채금리가 오르는 그런 현상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파월 의장의 얘기와는 다르게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가 조금 더 진전이 되지 않았겠느냐, 여기서 어떤 단초를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시장의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긴장해서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간밤에 또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또 백악관이 오펙 플러스 협상에 개입을 했다죠? 네, 그렇습니다. 백악관이 이번 협상과 관련해 가지고 해결책을 모색을 해라, 이렇게 강하게 중재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경제 회복과 이 협상과의 관계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제도 우리 장 앵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 오펙이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니까 산유량을 갖다 감축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감축을 했는가 하면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하루 공급량이 한 1억 배럴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일일 공급량을 970만 배럴을 줄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0%가량 대폭 줄였던 겁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좀 경기가 좋아지니까 그 감축량을 줄이는, 그러니까 줄였던 것과 비교를 하면 증산을 하는 그런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회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은 지금 현재 감축량은 580만 배럴입니다. 그런데 8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매달 하루에 40만 배럴씩 증산하는 걸로, 이렇게 되면 12월 가서는 지금과 비교해서 200만 배럴 정도 증산하는 그런 계획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원래는 내년 4월까지만 이 감산 계획을 유지를 하기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걸 갖다가 내년 12월까지로 연장을 하겠다. 라는 게 이번에 합의 초안이었습니다. 그랬죠. 그랬는데 이걸 갖다가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이 반대를 하면서 결렬이 된 그런 상황인데, 이걸 두고 그러니까 해석이 굉장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렬이 됐기 때문에 아예 증산을 못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전문가들은 결렬이 됐기 때문에 중구난방으로 증산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 유가 떨어진 걸 놓고 많은 분석가들은 많이 올랐던 데 따른 반락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반락치고는 2% 넘는 하락이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백악관이 개입한 것도 유가 하락의 한 원인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본다면은 이 오펙 플러스 회의가 결렬됨으로 인해 가지고 석유 증산량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측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제 유가 소식까지 좀 말씀 잘 들어봤고요. 또 요즘에 또 날씨가 굉장히 많이 더워지고 있는데 뉴욕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46도까지 올라갔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북미 대륙의 폭염이 유난스러운데 주가에도 또 영향을 미치겠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폭염이 오면 대표적으로 주가가 오르는 주식들이 있죠. 그게 뭔가 하면은 결국 그 빙과류라든가 아니면 냉방 가전 뭐 이런 쪽의 주가들이 많이 올라가는데 미국 얘기입니다만은 대표적으로 미국에서는 미국만 올라가는 주식이 있습니다. 폭염이 왔을 때. 어떤 수영장 주식입니다. 네. 왜 그런가 하면은 뭐 미국
그 집들 그림으로 보셔서 많이 아실 거고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개인의 가정용 풀장을 가진 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 수영장이 한 2,500만 개쯤 되는데 미국에만 580만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금년 같은 경우 이렇게 폭염이 심해지고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아무래도 또 잘 못 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이 가정용 수영장에 대한 신규 수요도 늘고 그리고 또 기존 수영장의 리모델링 수요도 굉장히 늘어난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의 지금 주가를 보면은 이 수영장과 관련된 주식들 그러니까 네. 수영장을 건설하거나 리모델링하거나 아니면은 수질과 관련된 뭐 수질 개선을 네. 한다든지 아니면은 관련된 여러 가지 용품들, 뭐 세정제라든가 하는 이런 것들 생산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올라간다 그러거든요. 뭐 우리하고는 직접 관계된 얘기는 아니지만 이번에 장마도 좀 극심해지고 폭염도 심해진다면은 이것과 관련된 테마주를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